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성배 의원의 정책과 관련된 깊은 이야기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것만 한번 뜯어주시겠어요, 직접?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작부터 아주 강합니다. 있으나 마나. 다시 화면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데요. 맞습니다. 사고도 정말 안타까웠고 당시에 그 방호 울타리가 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망가져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 있으나 마나 하다고들 했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도구들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도구들이 나빠가지고 사람이 고생하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이제 방호 울타리 같은 경우도 본연의 기능만 잘해서 차가 돌진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진짜 방어만 잘해서 안쪽에 있는 보행자들이 안전을 지켜줄 수 있었다면 이런 인명피해는 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어 울타리는 이렇게 쇠가 되다 보면 비나 눈에 이런 자연 환경에 약하게 녹이 슬거든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스텐 재질로 만들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면 흔들거리고 사람이 가서 밀어도 안전하지 못한데 자동차가 만약에 돌진을 한다면은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보행자가 차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 정도 외에는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걸 예방하고자 일단 전수조사 중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떤 곳에 가장 큰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그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례도 하나 개정을 했고요. 타도에서 위험에 접해 있는 곳들은 다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서 사람의 안전과 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 조사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좀 최대한 빨리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제가 빼겠습니다. 네. 자, 동상이몽 이제 그만. 정책하고 현실이 따로 노는 상황을 우리 이성배 의원께서 좀 바로잡고자 오랜 시간 노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택위원회 활동을 그럼 총 몇 년 하신 거죠? 4년 했습니다. 4년. 네, 한 상임위에서 4년 있었다는 거는 긴게 하시죠. 네,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해 보셨으니까요. 뭐가 제일 문제던가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콕 집어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집주인은 제 날짜에 보증금을 딱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한 집을 이사 가고 싶을 때는 집주인은 대부분 그 집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든지 집을 내놨으니까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서울시에서 중간에 보증보험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게 보증금을 떼일까봐라 드는 보험이 아니라 세입자가 나갈 때 빨리 보증금을 서울시가 먼저 반환해주고 나중에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예, 요즘 뭐 보증보험들로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건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을 완전히 떼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보험이지 네. 제때 나가기 위한 보험은 네.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해줘야 된다. 네, 왜냐면 이제 공공은 단순히 뭐랄까 이제 불우이웃을 위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배 의원께서 서울시에
제발 현장 목소리 좀 들어봐라라고 네. 항상 외치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 현장 목소리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그 정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상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무실에서 대안만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 진짜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이제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주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공감할 만한 이제 대안을 찾자는 데서 또 시민의 의견을 더 청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서울 시민의 그 전체적인 주거 안정을 바라는 네. 이성배 의원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어이구, 역시 그 유도 선수 출신이셔서 그런지 이 특정 야구 팀하고요. 또 젊은 의원이셔서 그런지 아직도 아이유 씨를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두산 베어스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LG 트윈스도 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저는 네.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를 둘 다 좋아하는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근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 가만 있으면 이게 웬 키워드가 이런가요? 이게 뭐 이 각각도 좀 특이하고 네. 이게 앤드로 연결된 것도 이상한데요. 이게 뭘까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우리 잠실 송파 사성고구인데요. 이 잠실에는 종합운동장이라는 스포츠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잠실 야구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두산 베어스 경기를 하게 되면은 10,000명이 넘는 이제 야구 팬들이 몰리거나 그리고 또 아이유 씨가 공연을 할 때는 기록을 깰 만큼 역대 최대 관중들이 옵니다. 오시는 분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에 오지만 그 옆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소음, 먼지, 주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자,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민들에게는 저런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군요. 네.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을 텐데요. 저 또한 그 종합운동장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음. 제 집이 이제 그쪽이어가지고 실제로 살고 네. 계셨었군요. 네. 전국에 있는 버스가 다 잠실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버스가 와 있고 그리고 행사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큰 스피커 소리까지 하게 되면은 제가 살던 집이 18층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귀를 대고 누워 있으면 그 진동이 울릴 정도로 막 그러면은 참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도 그날은 쉬고 싶은데 진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또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고. 네. 야구 때도 그렇습니까? 네, 야구 때는 어떻게 보면은 소음보다도 야구는 이제 주차. 교통 네, 상황. 네. 이게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한 번에 뭐 차량이 뭐 10,000대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종합운동장 일대는 다 완전히 혼란스럽거든요. 그 잠실운동장이 대표적인 시설이긴 합니다만 서울에는 뭐 잠실운동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시립체육시설 주변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립체육시설 주변도 잠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동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거기도 아파트가 주변에 있거든요. 소음이라든지 피해도 크고요. 또 고척동 같은 경우도 많은 차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일대가 교통 혼잡을 겪는 건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이제 주변 주민들. 근데 제가 그동안 그런 분들이 뭐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혐오 시설 주변에 이제 보상들을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좀 착안을 해가지고 소음도 혐오 시설이 될 수 있다.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온다. 직접적인 피해든 간접적인 피해든 어쨌든 간에 피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용역비 1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지난 10대 때부터 그 야구장 주변과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다가 다 소음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소음 용역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소음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시에서 첫 사례거든요. 오. 이거에 대한 보상 체계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께 이 종합운동장 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료도 50% 할인받고 그곳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도 50%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감면 조례를 이렇게 제가 발의했었죠. 야구 시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야구가 안 열리는 비시즌에는 이것을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하거나 산책로로 활용하고 또 우리 집 앞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을 더 줄여주고 더 편안하게 아무 때나 수시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랑 열심히 한 1년 6개월, 2년 정도를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할인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야, 참 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연시설 우리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 소중한 맞습니다.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또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 해결책이 최초로 지금 마련되고 있다니까 참 네. 다행입니다. 네,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목동이라든지 마포 상암까지도 다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 지역 주민들은 아마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